지금 여러분 통장에 찍힌 월급 사실 반토막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5월 물가가 3%대 위로 폭등했습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인 저 김대리도 매일 가던 식당 가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기름값, 항공료, 외식비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복리로 삭제되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아끼고 저축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여러분의 예적금 이자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돈을 묶어두는 기존의 방식은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화폐 가치 폭락 속에서 살아남는 진짜 공식을 공개합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닌 돈을 담는 그릇을 바꾸는 법을 약속드립니다. 아침 출근길 주유소에 갈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 저만 느끼나요? 중동 전쟁의 불씨가 결국 우리 지갑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5월 휘발유는 23%, 경유는 무려 33%나 폭등했습니다.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타도 탈출구는 없습니다. 유가 상승은 유류 할증료를 건드려 국제항공료를 33%나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휴가철 해외여행은 큰맘 먹지 않으면 엄두도 못 낼 영역이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모든 생활 물가가 연쇄 폭발합니다. 세탁료, 엔진오일, 교체비 등 석유를 쓰는 모든 품목이 줄줄이 인상 중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해서 버는 속도보다 돈이 지출되는 구멍이 훨씬 넓어진 겁니다. 매일 야근하고 쥐어짜듯 아끼는데 왜 통장 잔고는 제자리일까요?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부자가 되겠지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놓친 가장 큰 비밀은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물가를 누르려 해도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가만히 둔 1억 원은 10년 뒤에 이름만 1억 1분, 가치는 토막납니다. 결국 은행 예적금에만 매달리는 것은 매년 손해를 보는 장사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자산을 가진 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으로 버는 속도는 절대로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단순 노력을 넘어 시스템을 소유하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두가 물가 폭등과 불황을 외치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위기 속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마인드셋을 가졌기 때문이죠. 대중이 소비를 줄이고 지갑을 닫을 때 자산가들은 화폐 가치의 폭락을 역이용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경제적 위기는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기회였습니다. 석유류 물가가 치솟으면 석유 기반의 원자재나 실물 자산의 가치도 함께 뜁니다. 부자들은 통장 속 현금이 녹아내리기 전에 가치가 오를 실물 자산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중의 공포와 반대로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물가 국면을 단순한 재앙이 아닌 자산을 싸게 살 축제의 서막으로 바라보세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릴 수 있는 멘탈, 그것이 부자의 출발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커피값을 아끼고 계시나요? 물론 전략은 중요하지만 지출만 줄인다고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을 담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내 마인드의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다 흘러넘쳐 버립니다. 고물가 시대의 생존자들은 100원을 아끼기보다 100만 원을 굴릴 시야를 넓힙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키우지 않으면 평생 다람쥐, 쳇바퀴를 돌 뿐이죠. 자산의 가치를 배우고 투자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머니 그릇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소비를 통제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의 규칙을 공부하세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인플레이션은 위기가 아닌 거대한 기회의 장이 됩니다. 은행 앱을 켤 때마다 찍혀있는 숫자를 보며 안심하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 그 숫자는 여러분의 진짜 자산이 아닙니다. 5월 물가가 3%대 올랐다는 건 내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통째로 날아갔다는 뜻이죠. 겉보기엔 잔고가 그대로여도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계속 줄어듭니다. 부자들은 숫자가 아니라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자산을 계산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는 자산은 전부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통장에 머물러 있는 현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에게 매일 쪼개지는 중입니다. 진짜 내 자산을 지키려면 화폐가 아닌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통장의 실질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사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근로소득을 그냥 통장에 방치해 두는 습관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월급을 받는 즉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30대 직장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본소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죠.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으로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가가 오를 때 함께 가격이 뛰는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 노동력이 자산의 톱니다 바퀴를 돌리는 마중물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쟁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자본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월급은 소비를 위한 돈이 아니라 내 미래를 지켜줄 방어막입니다. 뉴스와 스마트폰에서 온통 위기라고 떠들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불안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황기에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시장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 허들을 넘어야 할 때입니다. 부자들은 대중의 감정적 동요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숫자에만 집중하죠. 고물가가 가져온 위기는 영원하지 않으며 반드시 하락과 반등의 주기가 옵니다. 감정을 빼고 자산의 본질 가치만 바라보는 훈련이 멘탈 관리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나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눈앞에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불황을 내 금융 체력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돈 모으면 투자해야지라는 생각, 냉정하게 말하면 평생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돈이 모이는 완벽한 타이밍은 자본주의 세계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공포에 휩쓸려 남들이 팔 때 팔고 살 때 사는 버릇도 당장 버려야 합니다. 고물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레 겁먹고 방어적으로만 변하는 태도가 가난을 부릅니다. 진짜 버려야 할 습관은 자산 가격이 내려갈 기회를 폭락이라며 외면하는 태도이죠. 소액이라도 당장 실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루는 핑계는 통장을 갉아먹는 쥐와 같습니다. 공부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방구석 경제학자의 틀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알았다면 오늘 당장 단돈 10,000원이라도 자산에 태우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니 멘탈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불황이라는 파도는 모두에게 똑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지 타고 올라설지는 내 선택입니다. 저 김대리는 더 이상 물가 핑계를 대며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갑을 갉아먹는 가난한 습관들을 오늘부로 전부 던져버릴 것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중한 월급을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무기로 만들겠습니다. 세상이 공포에 질려 지갑을 닫을 때 저는 자본주의의 진짜 규칙을 공부할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단단한 머니 그릇을 가진 자산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당당한 자본가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